현재의 한계점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많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가 열에 취약하면 구조물로서는 문제가 되지만 역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나노 기술이 정말 그냥 과학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널리 이렇게 응용됨으로써 인간 삶의 질 향상에 이렇게 기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노잉크로 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파이나노입니다.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측정한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산업에 기여하고자 2018년 3월에 파인나노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주 아이템은 저온 소결 금속 나노잉크입니다. 금속은 뛰어난 성능을 지니기 때문에 널리 산업에 생활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의 가공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터미네이터에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정교한 모양을 형성하고 또한 형성하고 나서는 굉장히 튼튼한 이런 물질의 금속의 이런 특성을 되찾는 이게 사람들이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마땅한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나노 물질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희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 물질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원래 지니고 있는 열의 튼튼한 물성을 완전히 새로운 물성으로 나타나서 심지어 종이에 플라스틱 위에서 녹아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교한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해 와서 실질적인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 창업을 2018년 3월에 시작이 됐고요. 기술적으로는 실질적인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노 물질을 고품질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 거가 첫 번째 숙제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물질이 기판 위에 튼튼하게 부착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굉장히 접착하고 좋은 물성이 나와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산업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투자도 유치하고 또한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날개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저온 소결 금속 나노잉크는 플렉시블한 디바이스에 응용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로 있어서 전자제품이 전부 다 하이파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기존의 전도성 본드 등등 이런 물질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저온 소결 금속 나노잉크는 굉장히 좋은 열 전도성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튼튼한 이런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칩 연결 등등 방열 이런 데 널리 플렉시블한 디바이스 여기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은잉크가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구리 나노 입자는 가격 면에서 월등하게 저렴하고 또한 대량 합성의 기술에 있어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개발한 이런 입자를 가지고 B2B를 통하여 이렇게 실질적인 산업에 응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합성하는 구리를 시작으로 하여 니켈, 탕스텐 등등 이런 핵심 소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냥 공급에서 끝이지 않고 실질적인 이런 제품의 회사에서 니즈에 따라서 맞춤형 이런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인나노는 실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가 미세먼지가 있고 또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이런 파인 머티리얼, 친환경적인 이런 물질은 굉장히 좋은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이클링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우수한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표지판, 뭐 레고 등등 이런 블록 등등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물질로 이렇게 이거는 B2C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가 너무 답답한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삶의 향상에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유연한 전자제품에 널리 응용될 수 있는 저온 소결 금속 나노 잉크를 개발하고 있는 파인나노입니다. 나노 금속 기반의 전도성 잉크 개발 스타트업 파인나노의 IR 영상이었습니다. 이 파인나노는 혁신적인 나노 재료 가공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막 이렇게 제가 사실 문과생이어가지고 이해가 잘 되진 않았는데 네, Q&A 세션에서 저의 약간 부족한 소양을 이제 두 분께서 잘 채워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도성 잉크라는 게 이제 잉크 자체 전기가 통한다는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및 기술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파인나노가 기대하는 분야는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네,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들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해상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저전력에 굉장히 밝은 뭐 휘도의 뭐 콘트라스트를 가져야 되고 게다가 값싸면서도 뭐 색재현력 이런 건 뭐 당연하고 뭐 접을 수도 있어야 되고 플렉서블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 덕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뭐 이런 창문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전도성 잉크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고 포텐셜이 있는 기술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 속에서 이제 이런 전도성 잉크들이 어디에 이제 얼마만큼 그 적용이 되고 얼마만큼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시장의 잠재력도 높은 것 같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 인쇄의 적합성 그리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잉크의 안정성을 통해서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또한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팁스에도 선정된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파인나노의 박원철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파인나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파인나노의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그 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발명이 결국은 기술이 되고 그 기술이 상용화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 드라마 같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한 POC 수행 및 파트너십 발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이 회사에 어느 정도 단계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지금은 이미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실험실 스케일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저온 소결 나노 잉크 이걸 우리가 생산하고 B2B를 통해서 이런 전자회사에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저도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지금 되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엄청 떠오셨던 것 같아요. 좀 떠셨던 느낌이 또 들고요. 그 실제로 이제 그 도전성 잉크라고 하는 거는 잉크 자체의 머티리얼도 중요하지만 이제 활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전성 잉크를 활용해서 뭐 3D 프린터나 아니면 프린터 같은 패턴 인쇄할 수 있는 뭐 장비에 관련된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진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은나노나 뭐 ITO 같은 패턴들 재료에 비해서는 구리나노가 저가이긴 하지만 내구성이라든가 뭐 선폭의 미세도라든가 내지는 뭐 전류의 컨덕티비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기술적 그 돌파구나 고민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거를 딱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구리가 그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어떻게 말하면 딱 말씀하신 그런 핵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계속 향상해서 어떤 성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미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 그리고 우리가 더 높여서 여러 가지 물성을 지속적으로 계속 향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또 드는 질문인데 가장 지금 내가 만든 이 구리나노 이 잉크를 가장 먼저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터미네이터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금속이 우리가 쉽게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이런 물성이 다시 금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가 우리가 항상 그게 꿈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나노 기술로는 부분적으로 현실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을 고속으로 할 수 있다. 또 플렉시블한 디바이스, 여기 열에 취약한 이런 플라스틱 종이 위에다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프린팅해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패턴, 필름, 서킷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비 창업자분 이제 임성균 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안정적인 직업 교수에서 스타트업을 도전하시게 된 계기와 스타트업을 시작하며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수직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은 여하튼 익숙치 않는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 그래도 좀 이 창업가의 삶과 이 교수만 하던 삶은 약간 좀 이게 다른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좀 시간에 쫓기고 좀 절박감도 느끼고 좀 그런 거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을까요 혹시? 좋은 점은 굉장히 보람이 있죠. 새로운 정말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냥 연구 아니고 실질적인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제자분들한테 좀 하시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본인도 좀 저도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도전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훨씬 자신감이 뭐 많아졌다. 시간에 쫓기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인나노였습니다. 안면식 칩을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회식하고 집에 가니까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엄청 추웠어요. 뭐 얼굴 인식이나 뭐 홍채 인식이 됐을 때 그 뭐 지진이나 화재, 뭐 네트워크 먹통시에는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카메라 단에서 얼굴 인식이 수행이 되니까 아주 작고 경량하게 이제 내장이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서도 이동 중에도 정확한 안면 인식 CVT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VT 이유균 대표입니다. 저희 아이템은 칩이나 작은 보드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내장이 가능한 초경량 H타입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의 80%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체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로는 삼성그룹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ODM 개발하였고, 파나소닉의 저희 제품을 라인업하는 계약을 이루었으며, 현대 엘리베이터 등의 저희 제품을 POC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호방건설과 주거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삼성 S1에서 7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였고요. 픽셀 플러스라는 카메라 반도체 회사에서 SOC 팀장으로서 안면 칩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직원들과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요 주주는 롯데, 포스코, 기업은행, 현대자동차, 호방건설 등입니다. 파트너는 파나소닉, 롯데, 호방건설 등입니다. 저희 회사 지분 구조는 대표이사, 투자사,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생체 인식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밀번호는 노출 위험이 있고 지문 인식 등은 실리콘 복제나 건조하거나 습한 경우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리하고 이제 위생적인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규모는 23년 8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갖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언택트에 대한 니즈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규모는 23년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 저희 회사 제품은 편의성 측면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워크스루에서 여러 명이 인식되는 다중인식을 갖고 있고요. 정확성 측면에서는 사진 동영상에 이제 위조 인증되는 문제가 없고 역광 측광의 조명 환경에서도 인식이 잘 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한 명씩 걸음을 멈춰서 인식하는 것을 동시에 여러 명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워크스루로 인식으로 개선하였고요. 보안성 측면에서 사진 동영상의 위조 인증이 되는 것을 별도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서 적외선에 피부가 반응하는 것을 검출해서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역광 측광 화면에서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도 광학 기술로 해결하였습니다. 예,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는 그 주주인 그 제품 공급사로부터 제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만사 시스템, 트윈스건 같은 총판이 있고 해외로는 글로벌 파트너인 파나소닉 등이 있습니다. 네, 성장 전략인데요. 제품 초기에는 삼성그룹의 얼굴 시스템을 ODM 개발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사 제품 기반으로 이제 파나소닉과 계약을 하였고 특히 투자자인 호방건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주거용 제품을 올해 론칭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제 얼굴인식 리더와 모듈, 과거에 칩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얼굴인식 칩 분야에 도전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사스 분야와 구독형 언택트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용 제품은 개발이 완료돼서 출시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올해부터는 주거용 제품을 호방건설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는 포스코, 현대, 롯데의 건설사로 확대한 다음에 이후에 동남아의 파나소닉과 함께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25년 1000억 달성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카메라 반도체 회사에서 얼굴인식 칩을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맞는 얼굴인식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이제 광학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기업용 제품, 이제 주거용 제품, 엘리베이터나 자동차에 내장되는 얼굴인식 모듈입니다. 네, 저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이유는 첫째 이 분야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 분야이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해외에 안정적인 투자사와 파나소닉과 같은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실제로 설치된 사례인데요. 롯데, 호방건설, CJ 등입니다. 실제 제품이 적용된 이제 사진입니다. 네, 이에 대한 제품 데모인데요. 스탠드얼론으로 단독적으로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요. 빛이 없어도 적외선으로 얼굴 인식이 됩니다. 또한 딥러닝으로 얼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요. 사진 동영상에 대한 위조 인증 검출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에 새로운 표준을 얼굴 인식으로 만들어가는 CVT가 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신원 확인의 새로운 기준이 될 얼굴 인식 시스템 개발 스타트업 CVT의 IR 영상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으로 휴대폰을 잠금 해제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CVT의
기술도 우리 삶을 바꿔 놓을 거라 정말 기대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CVT의 이우균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CVT 관련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그 CVT의 발표 영상 잘 봤고요. 이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술로 카메라 모듈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타사 대비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그 카메라 반도체 회사 뭐 픽셀플러스라는 데서 이제 카메라 센서랑 안면 칩을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랑 광학 설계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대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가 경쟁력 이외에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정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얼굴 인식이 이제 PC 타입이 아니고 이제 카메라 말단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칩이나 작은 보드로 이제 엘리베이터나 뭐 자동차, 키오스크에 바로 내장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특징입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B2B 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기회이면서도 어려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사 자료를 보니까 호반건설이나 파나소닉 같은 큰 회사를 파트너사로 갖고 있던데요. 어떤 전략으로 영업을 하셨고 향후에 어느 회사를 대상으로 혹은 어느 섹터의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 나가실지 그 전략적인 부분을 회사의 성장과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초기에 그 레퍼런스를 확보하려고 이제 삼성그룹의 얼굴 인식 시스템 ODM 개발을 한 2년 정도 수행을 했어요. 그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론치되면서 레퍼런스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해외 전시에 지속적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 파나소닉도 이제 거기서 미팅을 했고 그런 이제 두 가지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국내 그 창업 그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해서 이제 롯데, 뭐 기업은행, 포스코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실제 중국 같은 곳에서 보면 이제 센스타임 같은 회사가 예. 뭐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온 인민의 얼굴을 다 지금 찍어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DB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안면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 싸움일 것 같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쪽에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과거에 그 카메라 센서나 뭐 안면 칩을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거를 칩 쪽으로 고속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안면 인식에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인데 그게 이제 유럽의 EU의 뭐 GDPR이라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요. 저희가 파나소닉이랑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암호화, 저장, 보호, 팔러시에 대해서 그 정책을 준수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 분야다 보니까 신한 스퀘어 브릿지 인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좀 어떤 뭐 시너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셨는지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더욱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전 직원의 한 80%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제 사업화의 이제 기본 전략이나 뭐 그런 거를 수립하는 게 되게 좀 취약했었습니다. 근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필수적인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이제 테스트 베드 때 시장에다 확대하는 거를 사업화 코칭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엔지니어만 80%가 있는 팀도 그냥 와서 듣기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비 창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김은선님인데 네.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려면은 수많은 얼굴 샘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이제 어떻게 샘플 수집을 했는지. 예, 그 얼굴 인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새 바우처 사업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그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얼굴 인식 데이터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진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조건 하에 이제 매입이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바우처 사용이나 데이터 구매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비식별 형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다. 예. 지원 사업도 많다. 네,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CVT였습니다. 보안 솔루션들이 대부분이 외사안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도 뭔가 좀 챌린지를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망설여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 회사에서는 뭐 해결을 해보자. 다 갖춰져 있는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고 사실 뭐 지금도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업도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려워도 해보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위 기반 AI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테리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테리아의 김승욱 이사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새로운 해킹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소잃고 매한감 고치는 상황이 초래하는 것이 현재의 보안 시장입니다. 이러한 보안 시장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로그뿐 아니라 시스템 콜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AI 엔진을 통해서 침해 대응하는 솔루션 소테리아 하이브리드 AI, 장기 데이터를 보존하는 특수 스토리지 소테리아 웜 스토리지, 디지털 자산을 평가, 분석, 거래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저희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소테리아 하이브리드 AI 제품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종종 봐오셨겠지만 제로데이 공격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파일리스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봐오셨을 것입니다. 저희 고객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어떤 고객께서는 하루에 서버의 이벤트가 70만 건 정도 발생을 하지만 30만 건 정도는 조치를 못해서 우탐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고객께서는 패턴 엔진을 업데이트하지 못해서 새로운 공격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고객께서는 현재 보안 솔루션들이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응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은 패턴에 없는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는 탐지를 못해서 경영상의 리스크라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는 해결책으로 AI 기반으로 행위 기반 탐지를 하는 소테리아 하이브리드 AI 제품을 제시합니다. 저희 AI 기반 서버 보안 솔루션 서버 블랙박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U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폴트 톨러런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시큐리티 인 플레이스로 한 장비에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시스템 로그라든지 시스템 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콜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서 선별적으로 분석 탐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 향후 계속 투자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UI 쪽에는 무결성이라든지 OWASP 탑 10 중에 5가지 기능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3D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는 시계열 분석과 아규먼트 분석을 하는 듀얼 엔진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시스템 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기술에 독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타사 대비 저희가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계속 증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핵심 차별점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자체 원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는 시스템 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UA 쪽에는 3D 시각화 기능을 향후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에 대한 효과를 보자면 시스템 콜 필터링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 연구해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탐지를 하고 우리 보안 시장에 블루오션을 개척을 하고자 합니다. 이 효과로 저희는 3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D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성이라든지 가시성을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10억의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의 연구 개발과 이러한 특허를 바탕으로 2022년에 코넥스, 2023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AI 엔진을 좀 다양한 분야에 다각화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AI 기반의 핀테크 쪽에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요 구성원은 이러하고요. 저희는 뭐 서울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소강대처럼 보안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대학과 산학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막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AI를 이용해서 공격을 예측하는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소테리아였습니다. 네. AI 서버 보안 솔루션 업체인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의 기술은 듀얼 머신러닝과 딥러닝 지능형 침해 대응 솔루션인데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네. 이번 세션은 정말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챌린지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의 시작점이 항공기 블랙박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항공기의 블랙박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해커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는 서버 블랙박스를 개발했어요. 사실 지금 뭐 거의 모든 곳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면 뭐 여러 보안 이슈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지금 클라우드라든가 시스템 안에 들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많은 보안적인 노력들이 지금 필요할 텐데 이런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아마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행위 기반 탐지 기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공격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해커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뭐 인트루지션, 뭐 유해, 뭐 침공, 뭐 디도스 등등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디텍션을 해내고 디텍션한 것들을 또 실시간으로 빠르게 알람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또 방어하거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소테리아의 김승욱 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승욱입니다. 네. 저희 대표님이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대표님께서 대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미션을 주셨네요. 네, 대표처럼 말하고 와라. 네, 혹시 소테리아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소테리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금융권에서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꼭 커져서 저희가 좀 보안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보안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굉장히 표준화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B2B 시장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회사마다 그 보안의 레벨과 방법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범용적인 스케일업 전략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현재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금융권에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전 직장이 사실은 금융권이라서 뭐 이미 많이 써보셨겠지만 거의 보안 솔루션들이 외산으로 다 도배가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제품의 그 플랫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산 솔루션들이 이제 들어갈 뭐 영역이 되게 제한적인데 저희는 좀 새로운 영역을 좀 발굴을 해서 그쪽에 좀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존의 솔루션들이 저희 뭐 써보셨겠지만 V3 이런 것처럼 패턴 방식입니다. 이제 패턴 방식이 엔진을 업데이트를 하면 정확하고 아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행위기법 중에 AI를 사용을 해서 탐지를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투자 심사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B2B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에서 이걸 체인지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스위칭 코스트로 인해서 선뜻 새로운 업체 혹은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B2B 영업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시는 게 회사의 성장과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신가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크면 클수록 좀 어떻게 보면 속으로 이렇게 썩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의 장점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뭐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령 저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실증 사업이라고 서울시의 그 서버들에 대해서 저희 장비를 연결해서 새로운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실증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최영욱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도 대학원 때 제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엄청 고생을 했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해커가 되는 건 더 어렵지만 막는 것도 어렵구나. 이걸 되게 그때 많이 느꼈는데 사실 보안 시장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 글로벌 강자가 그냥 국내에서도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뭔가 바운더리가 없는 한 사실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트렌드 마이크로라든가 맥카피 같은 빅 플레이어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보안 시장의 특징이 빅 벤더들이 있지만 자그마한 벤더들도 되게 많이 있는 또 특이한 시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게 좀 영역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하셨던 네트워크 분야도 있고 서버 분야도 있고 뭐 물리적인 보안도 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비밀이 아니라면 좀 구체적으로 살짝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빅벤더들이 집중하는 분야가 패턴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한 80%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20% 부분이 지금 남아져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여러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AI를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지면 이제 100%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를 하고 있는 업체와 어떻게 좀 연합군을 결성해서 뭔가 해나가는 거지만 이제 그건 비밀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럼 빅벤더가 저쪽에 연락을 주시면 오늘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장님 대신 하신 게 비밀 있으신 거 보니까 생각이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 딱 이 부분만 딱 편집을 해서 대표님께 보내드리는 걸로. 네. 신한스퀘어 브릿지 인천 엑셀러레이팅 기간 동안 이제 40대 1을 경쟁률을 이제 뚫고 서울시와 POC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와 진행한 뭐 프로젝트 성과 외에도 좀 엑셀러레이팅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성과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대표님들이 좀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엔지니어나 이제 개발자가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IR 자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제대로 쓴 건지를 누구도 몰라서 사실 어떤 투자자 만나면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쪽은 너무 기술적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정답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좀 목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인사도 저희가 한 분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하시면서 또 인사를 서브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혹시 뭐 신한금융그룹한테 뭐 이런 거 뭐 쓸 거냐, 왜 안 쓰면 왜 안 쓰냐, 뭐 이런 거 여쭤보신 적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신한그룹이 다 표준이 있어갖고 표준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약간 공돌이들이 좀 오기에 좋은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시청자 질문 하나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백신과 보안 관제 차이점을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쉽게. 네.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대한 쉽게 이제 백신은 PC, 보안관제는 서버,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제 보안관제 분야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 하는 서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백신은 PC 대상. 네, 대상과 영역이 다르고 이제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테리아였습니다. 사실 보안은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기존 칩에도 이제 보안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걸 잘 활용을 못해요. 일단 보안이 약간 약방의 감초 비슷해서요. 어디하고 다 조인을 했을 때 거부감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보안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반도체 칩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SDL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PSDL의 황덕수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물리난수 암호키 생성 보안 원천 기술과 이를 활용한 보안 IC 및 응용 제품 서비스 사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IoT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 IoT 기기들은 저전력, 저가격이기 때문에 CPU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보안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보안도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지날 때마다 보안의 허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저가격의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화된 암호 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쪽에서 암호화된 데이터가 받는 쪽에서만 복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난수입니다. 저희는 전기 신호나 통신 신호를 통해서 난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난수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고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난수를 가지고 암호키를 만들고 그 암호키를 계속 리프레시함으로써 비록 경량화된 암호 체계를 사용하더라도 강력한 보안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제품들을 사업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칩입니다. IoT SoC 칩, 이게 보안을 해가지고 기존의 IoT SoC 칩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NFC와 RFID를 하나로 묶은 하이브리드 태그 칩입니다. 태그 칩에서는 보안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이거를 저희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영상 암복화 칩입니다. 영상은 데이터도 많을 뿐더러 고속입니다. 이 또한 저희 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이용한 응용 제품은 첫 번째는 보안 무전기입니다. 이 보안 무전기는 음성 데이터를 암복화할 뿐더러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호할 수 있는 키를 전달함으로써 엔드엔드 그룹으로 음성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통합 게이트웨이입니다. 홈 네트워크에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각종의 그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보안 통합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엔드엔드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영상 암복화 칩을 가지고 보안 카메라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안에 보안 무전기 및 보안 통합 게이트웨이 개발을 완료하고 관련된 칩은 내후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판매 계획입니다. 국내는 코맥스, 그다음에 아이리버 이런 업체들과 지금 제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 에어컨으로 유명한 월패드에 저희 보안 기술을 넣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경우에는 현재 하이크비전이라는 IP 카메라 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진출 계획입니다. 미국은 링크플레이라는 그 아마존의 알렉사에 들어가는 AI 스피커 모듈을 판매하는 회사와 콕으로 보안 기술을 넣은 AI 스피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국 진출 계획입니다. 중국은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충칭에 소재하고 있는 신평 반도체 유한공사와 합작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인증을 취득하고 그를 통해서 판매와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금 계획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그 시드 투자를 받았고요.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내년까지의 인건비와 개발비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 시리즈 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팀 역량입니다. 저희 대표 천성호 대표는 난수에 관한 특화 논문을 가지고 있고 박격태 연구소장은 보안 부분, 저 황덕수는 제품 개발 부분, 이기봉 산무는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양자 컴퓨터 이후의 보안을 책임지는 PSDL이었습니다. 보안이 필수가 되는 시대, 고품질 초고속 암호키 생성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DL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서 난수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여러 개의 특허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신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전에 수학적으로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제 연구되어 왔던 분야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 암호화에 해당하는 어떤 기술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일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난수 암호키가 어떤 건지 좀 그 개념이 어려운데요. 실생활에 어느 제품에 적용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암호키는 뭐 다 들어 있죠. 웬만한 데는 다 들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뭐 NFC 우리가 그 버스 카드라든가 이런 곳에도 암호화는 다 들어 있고 통신에서도 지금 우리 웹 브라우저에서도 그 시큐어 소켓 레이어가 있어서 거기서도 암호화가 다 되고 그래서 암호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내지는 저장할 때 그것들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누군가에서 캡처 됐을 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게 그래서 그 엔드 투 엔드에서 서로 막 맞는 키,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그걸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게 암호화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고요. 지금은 암호화가 뭐 통신, 서버, 그다음에 PC 뭐 적용이 안 돼 있는 곳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PSDL의 황덕수 부사장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SDL 황덕수입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또 대표처럼 하고 와라. 여기서 따로 나왔습니다. 네. PSDL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앞에 발표 영상 너무 흥미롭게 봤고요. 저는 사업 타당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당사의 주요 제품인 무전기 부분이 그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보안 무전기 시장이 이렇게 클까? 무전기라는 게 예전만큼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사에서는 이 부분을 회사의 캐시카우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수요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 안에서 당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무전기에는 그 산업용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보안이 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음성 데이터에 저희는 암호화거든요. 인증 쪽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음성 데이터의 암호화가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마치 그룹 채팅을 중계기 없이 하는 기능들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용은 모토로라가 굉장히 많이 마켓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1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생활용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웃도어 스포츠가 막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무전기의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한적이고 의외로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생활용 무전기들이 이제 푸시 투 톡이라 그래서 이제 해프트 플렉스 말하고 듣고 듣는 사람이 다시 말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만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불편한 요소거든요. 뭐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누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풀드 플랫 방식인데 핸드폰처럼 마치 그 여러 명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 암호화 체계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물리난수 기능을 넣어서 보안을 강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사실 저는 산업용 무전기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말씀하신 아웃도어 기반의 생활형은 많이들 쓰고 계신지를 몰랐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생활형 무전기로 간다면 결국은 판매를 위해서 유통 채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산업은 오히려 B2B 마켓을 통해서 진입하는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일반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통 전략을 당사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이게 B2C가 이제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유통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뭐 좋은 파트너들을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뭐 일단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뭐 리워드 펀딩을 해서 좀 저희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좀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제가 사실 그 아이리버 출신이어가지고요. 이제 그쪽 유통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요. 그래서 그쪽 채널을 좀 이용해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최용욱 대표님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중요하고 뭐 온갖 곳에 다 지금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그 NFC 태그랑 NFC 리더에 해당하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지금 해보시려고 하는 건데 NFT 태그와 리더에도 사실 보안화 기술이 일부나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 대비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는지 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가진 기술이 뭐 기존에 이제 물리난수를 써서 한 이제 칩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 추세가 이제 뭐 암호화 알고리즘을 더 개선한다기보다 난수를 좀 더 잘 만드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고품질의 난수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난수 생성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전체가 난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고품질을 고속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남하고 차별될 수 있는 분야가 뭐 크게 보면 이제 영상 데이터 암복화 이건 뭐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량이 많은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태그인데요. 태그는 아시겠지만 이제 패시브 태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되는 그 기전력에서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거기 있는 데이터까지 암복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칩들이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 CPU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그는 되게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없어지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속을 거의 하드와이어로 CPU 없이 이제 암호화를 안에 있는 ID가 됐든 뭐 URL 데이터가 됐든 간에 그걸 쉽게 그 고속화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어넣게 되면 일단은 보안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보안이 안 들어간 칩 대비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겠구나라는 점을 가지고 사실은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이렇게 진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아까 저런 거가 어떤 좋은 디바이스 만나서 좀 사용자 경험만 좋다면은 나는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온갖 어플 다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는데 좀 만족스러운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중에 일단 이제 저는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PSDL 관련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